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롯데쇼핑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3,792억 원으로 19.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조 9,651억 원으로 2.3%, 당기순이익은 1,483억 원으로 29.7% 감소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1% 줄어든 9,506억 5,400만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18% 감소한 408억 3,1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웹드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줄었습니다. 유비케어는 개별 기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8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6.7% 늘어난 167억 7,600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CJ 오쇼핑에 대한 기업 실적 분석 리포트를 골라봤는데요. CJ 오쇼핑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겁니다. 정액방송과 BTV 축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8% 상회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IBK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분기에 CJ 오쇼핑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CJ 오쇼핑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시급고라고 하는 이제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3%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8%를 성장하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대비해서도 8%를 상회했는데요. 또 순이익은 전년 대비 55% 구성장하며 전체적으로 탑라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CJ 오쇼핑이 실적 부문에서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회계상의 매출액으로는 탑라인이 3.2% 감소하면서 좀 부진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홈쇼핑 안에서 TV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3.1% 전년 대비 성장성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BTV 상품이라 그래서 모든 온라인 회사가 이제 팔 수 있는 저마진의 BTV 상품은 전년 대비 17.3%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홈쇼핑 업계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순매출액은 좀 매출 총이익하고 같이 좀 많이 좀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예, 매출 총이익도 전년 대비 한 3% 이상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된 요인은 홈쇼핑사들이 어떤 상품 판매에 있어서 좀 자신이 없는 경우에 업체들에게 시간당 이제 수수료를 갖다가 이제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정액방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타 홈쇼핑 분들과는 다르게 좀 정액방송의 매출을 줄이면서 탑라인이 감소하는 부분을 좀 약간 감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로 인한 어떤 구조조정의 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 68%가 증가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인은 작년 2분기가 홈쇼핑 업계에는 백소에 대한 어떤 파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소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41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까지 홈쇼핑 업계의 모바일 부분에 대한 또 광고와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16년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홈쇼핑사의 모바일 쪽에 이제 고객 충성도가 이제 쌓이게 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전년 대비해서는 61억 원의 이제 판관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SO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협상을 보게 되면은요, 홈쇼핑 업계 전체적으로 2위 업체가 굉장히 계약을 갖다가 좀 미루는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5년 부분하고 16년까지도 지금 SO 수수료가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가급적 이제 보수적으로 좀 반영을 해왔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전년 대비 좀 4, 5% 정도의 이제 전체적인 성출 수수료가 증가하는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하고도 이제 말씀드린 백수호 관련된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좀 효율화를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68%의 고성장을 보였고, 역시 컨센서스를 8%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번 실적 발표에 좀 실적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방향성이 다르게 나온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CJ 오쇼핑의 이 같은 실적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이제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회사가 이제 전년 대비로는 많이 이제 비용 관리라든가 판관비 효율화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CJ 오쇼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TV 상품 위주의 좀 고마진의 상품 쪽으로 이제 상품 관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 2분기뿐만이 아니라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탑라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상품 구성에 있어서 고마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상품과 관련된 영업이익의 개선도 좀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선 이후로 현재는 16만 원 선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쇼핑에 대한 매수 의견은 어떤지, 또 목표 주가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목표 주가는 이번에 이제 실적을 좀 반영했지만 전체적인 회사의 사업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제 좀 약간 24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낮추는 의견이 아니고요. 사실 CJ 오쇼핑이 영업단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 외에도 이제 해외 자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연결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CJ 헬로비전이 이제 매각이 좀 무산이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되게 과도하게 펀더멘탈 이상으로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무산은 됐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번에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록 이제 CJ 헬로비전의 사업 방향이 아주 미래지향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연결 실적에는 크게 앞으로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이제 앞으로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다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또 이제 새로운 지역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익 훼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현 주가에는 과도하게 주가가 집중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좀 불확실성 요인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질의 영업 개선이 하반기에 이어진다면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원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예, CJ 오쇼핑에 대한 분석 리포트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용지표 호재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전망 좀 해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 저번에 얘기했던 7연도 자리였죠.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 7개의 음봉에 양봉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든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벌써 신고가에 갔습니다. 다음은 19,000포인트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9,0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를 하나하나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0건.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말씀드렸던 7연도짜리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양봉 들어서 다시 들어올리는 자리거든요. 이 기술적 패턴 3음도, 7음도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조조조 흘러내렸었죠. 하지만 이 꼬리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7음도로 정확히 말음해주는 심리적으로 강한
이렇게 조정가 구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즐기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꺾어서 올라가는 엠파도, 그 다음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을 보더라도, 24% 강한 조정대에서 이렇게 꼬리를 잡아놓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되돌려서 올려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도는 7음도짜리 위에 강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신고가까지 갑니다. 이게 19,000포인트까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자, 라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닥도 어느새 5,200포인트 위 언저리까지 와 있네요. 라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5,500포인트까지 한 번은 트라이하고 꺾이더라도 꺾일 겁니다. 이 추세는 추세를 쉽게 꺾일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만들어준 추세는 잘 꺾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환율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얘기했던 1120원도 깨버리고 1106원까지 왔네요. 저 밑에까지 열려 있거든요. 106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까지 떨어지는지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도 제가 얘기했던 45달러보다 한 번은 더 밑으로 내려와서 41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 라인은 뭐냐면 여기 한 번 더 들어서 외바닥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5달러에서 50달러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 응축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뚝뚝 치고 올라가는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국내 지수 볼게요. 자, 국내 지수, 살짝 밀어놨다가 갭을 다 메꿨습니다. 이건 뭐냐, 생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시 윗라인을 치고 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죠. 이 라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다시 랠리가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205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못 올라가죠. 2030에서 2040포인트, 2050포인트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깊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라인들이 정말 큰 골이 많은 울고 넘는 박달재 한이 맺힌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길게 보면 5년이라는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좋은 시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상하단을 만들어서 에너지 응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700포인트 언저리를 잡아놓고 아래 위로 변동성이 보입니다. 710포인트 밑으로는 700포인트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 응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7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고 저항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꺾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빠지려고 추세대를 만들어서 벌써 이렇게 흘러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지루하죠? 거래대금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30분 연장이 덕을 본 게 아니라 효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가 세게 올라오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효과 예상 체결가는 5포인트, 그 다음에 선물은 0.70,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50 이렇게 동시효과가 잡히네요. 동시효과의 가격은 55분 정도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침에 장전에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기가 들어오고요. 자연광경, 소프트센, 나노, 에이테크 솔루션, UID, EMW, 선택, 바른손, 유한타증권 이쪽에서 호가가 많이 접수가 되네요. 스카이라이프,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네이젠, 자, 금호산업, 금요일장에서 시세를 많이 냈었죠. 남아토건, 만기분 관련주를 보면서 시세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침 월요일장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 겁니다. 원래 월요일장하고 금요일장은 눈치를 많이 보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9포인트에서 10포인트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건설 많이 올라왔죠. 엠파동으로 꺾여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눌릴 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어느새 벌써 요 자리까지 가 있죠. 다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창도 소개시켜 드렸었죠. 쭉 끌고 가는 종목, 그 다음에 금호NT 이런 종목들 많이 시켜드네요. 자, 오늘은 관심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는 마이너스권에서 잡아 들어가서 8,000원, 8,500원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살짝 밀리면 들어가요. 따라붙지 말고 지금 플러스 한 2% 정도 출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이너스권에 잡고 만약에 계속 2%를 유지한다 그러면 분할해서 나눠서 넣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면 8,000원에서 8,500원 한번 추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목표가는 8,000원 라인에서 8,500원 단기적으로 팍 올라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지루하게 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을 잘 관찰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 중에 다시 변곡점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지수 방향은 윗방향이에요. 8월달, 9월달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를 위로 보고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하면서요 길을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은 지루할 뿐이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코스피가 2050포인트를 돌파할 시에 그때가 되어야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5년 동안 갇혀있던 박스피 뚫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요. 전화로 문의 주실 수가 있는데요. 1644-664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스타 멘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인데요. 개장을 약 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드려야겠죠.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동시효과 특징주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HRS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은 갤럭시 노트 7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가장 먼저 홍채 인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수 방진 기능의 어떤 강화, 그리고 이제 삼성 패스 서비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방수 방진과 관련된 종목에 여러 가지가 좀 종목들이 있죠. 근데 HRS도 이제 관련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일부 모델부터 방수 방진 기능 적용했는데 노트 시리즈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 최초로 이제 방수 기능을 좀 탑재해서 수중에서도 S펜으로 필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HRS 같은 경우 이제 방수 기능이 가능한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감을 받는 것 같고, 뭐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6만 8천 주 정도 걸려 있고 예상 체결가 3%인데, 이게 보면은 뭐 8월 3일에도 좀 급등했다 윗꼬리를 달았고, 최근에 좀 약간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내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일단 갤럭시 노트 7과 관련된 기대감은 뭐 충분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이 트레이딩 하시면 뭐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지금 상장하는 종목 중에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었죠. 뭐 투자 가격은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상장이 되게 되면 그 지분법 평가액이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시간으로 26만 주 예상 체결 가격은 뭐 플러스 1.6%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 동안 뭐 눌렸기 때문에 오늘 5일선 11선 자리에서는 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에코마케팅 상장 날이라 오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KL모터스입니다. KL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왔고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또 반등이 좀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간으로는 23만여죠. 뭐 예상 체결가는 뭐 약보 수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진 이후에 계속 좀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 아마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리바운딩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1200원을 좀 돌파해서 1250원 이상 좀 올라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뭐 충분히 이 종목도 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을 지나고 있네요. 개장을 약 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나오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퍼스트원의 최동기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장이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먼저 정윤성 소장님, 오늘 장 대응에 앞서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좀 고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 간에는 지금 우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강도 높은 그런 부양책이 나왔었지만 어떤 타이밍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늦은 감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 해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전 세계에서 조금 추구하는 또 요구했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미 썼던 카드들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역시나 좀 잘 나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미뤄졌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씩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국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 조금씩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역시나 원화보다도 달러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부터는 시장에서도 박스권에 대한 부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박스권에 대해서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좀 고점 부분, 특히나 2000포인트 위에서 무리하게 시장을 좀 갖고 간다라는 부분, 특히나 고점 부분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수급을 봤었을 때 상당히 코덱스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시장이 빠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다 덧붙여서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봤었을 때 거의 한 달 만에 순매도세가 또 처음으로 또 나왔었던 부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동성이 고갈 중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열어두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 네, 그렇죠. 우선은 전부 풀베팅으로 주식에 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짧게 갖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을 할 것 같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살펴보고요. 또 시가총액 상해 종목 움직임까지 살펴봐야겠죠. 잠시 뒤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 8월 8일 월요일장 개장이 이제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5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시장 분위기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가볼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상황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시작이 됐죠? 네, 이제 예. 시작이 됐고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 좀 밀렸던 부분 다시 되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6.63포인트 상승을 해서 2024.67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바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또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1.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이슈가 있었던 피아트의 인수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우선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 자동차 피아트를 인수를 하고 아니고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전자장비 쪽 여기에 대한 부분과 친환경차에 대한 삼성그룹의 진출 여부는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 들어서 삼성그룹 내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섹터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자동차 안에는 이제 눈과 뇌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더욱더 각광을 받는 그런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과 카메라 모듈 여기에 대한 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삼성 SDI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 지난주 같은 경우 급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지만 이 부분은 좀 짧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반도체 섹터 SK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도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그룹들도 대부분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0.5% 이상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철강금속 쪽이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마이너스 3.3% 나름대로 좀 오늘 낙폭이 좀 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 현대제철, 동국제약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화학 섹터 아무래도 유가가 다시 반등에 대한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SK 이노베이션 0.3%, S-오일 0.5%에 대한 부분 보여주고 있지만 금요일날 이미 어느 정도 시세를 줬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끔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의 섹터 골고루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섹터, 증권 섹터, 보험 섹터 모두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 특히 하나금융주주 1.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들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1%대의 강세,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섹터 현대해상은 약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7.61포인트 0.38% 상승한 2025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상승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2.58포인트 0.37% 상승한 698로 출발이 됐는데 아직 700포인트를 회복한 건 아닙니다. 오늘 코스닥 상황은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까지 보겠습니다. 최동 기사님. 네. 아침에 코스닥은 저는 이제 700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였는데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 컴투스, 파라다이스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새 우리 그 바이오 쪽들이 좀 약했었는데 저는 향후 우리 하반기 주도업 정도를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신라젠, 그다음에 우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불치컬층간 그 종목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타면은 이러한 거 바이오 이쪽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코스닥 업종별로 보면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일단 상승률이 1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의료정밀, 통신장비, 건설, 섬유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그 70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발표될 중국 우리 경제 지표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환율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 키코 사태 때문에
우리 중소형제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역키커 상태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1200선, 1150선으로 지금 잡고 있었는데 지금 환율이 갑자기 1110원대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러한 그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 업종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환율 흐름이 이번 주에 우리 코스닥 700선을 돌파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어느 정도 밴드대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1120선에서 1160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20에서 1160이요. 달러 강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다소 시장에는 그렇게 악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지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 봤고요. 이어서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볼까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 출발이 됐습니까? 예,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1.3%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을 보니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분석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 어떤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2017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수급과 업종별 흐름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순매수세 약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우선은 외국인들 지금 현물 부분을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뭐 살짝의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가 5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선물에 대한 부분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바운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자에서 외국인들 대량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당분간 내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한 바운딩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 또 콜옵션 같은 경우도 좀 매수세가 좀 간간히 보였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콜옵션에 대해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지난주 같은 경우 양매수 갖고 가면서 시장 좀 흔들렸었을 때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향유를 했던 수익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차츰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종목별로 봤었을 때는 낙폭 과대주들을 좀 많이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 뭐 몇 주째 지금 계속적으로 화장품 섹터를 사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낙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외국인들 샀던 단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쯤 화장품 관련주도 턴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엔터주들 네, 특히나 뭐 드라마에서 하차를 한다든지 중도 하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지금 돈다는 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엔터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섹터들 특히 사드 관련된 피해주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축소가 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아직 바닥을 잡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NC소프트도 최근 들어 많이 샀던 부분 지난주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종목들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공행진하는 종목 중에서 한화테크인을 계속적으로 샀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산 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어떻게 봤었을 때 사드의 피해주가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주다라고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자국보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마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산주들 상당히 외국인들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 시장 하방으로 왔었는데 아까도 선물을 해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ETF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조금씩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까지는 좀 기관들과 외국인들 시장을 좀 윗방향으로 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최근 들어서 기관들 같은 경우 많이 사면서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같은 경우 급등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공업
특히나 시추 관련돼서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보면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특징주 분석할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봐야겠죠. 최동기 이사님 수급 상황 봐주시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업종들이 뛰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코스닥은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이 순매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기관들이 저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그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됐는데 이게 보면 어떤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금 투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감망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팔고 있고 개인들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업종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하는 게 컴퓨터 서비스. 계속 지금 보면은 오일에 관련주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의료 정밀 쪽도 지금 계속 상승률이 0.79%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장비도 보시면은 우리가 요새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뭡니까 터널 관련주, 해저 관련주에서부터 계속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IT 부품주인데 IT 부품도 보시면은 파워로직스라든가 재룡전기, 블루컵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이제 방송 서비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CJ ENM 그다음에 CJ 오쇼핑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홈쇼핑들이 좀 올랐었는데 한번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CJ 오쇼핑 좀 오르고 있고 GS 홈쇼핑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주는 우리가 유심히 볼 게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소비 패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오늘 요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쇼핑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어떤 홈쇼핑을 즐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울 때는 휴가나 피서를 가야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내에서 이런 쇼핑하는 것도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면은 이제 요새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업종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오늘도 보면은 우리 XINC 이제 XINC는 보시면은 이게 LG그룹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XINC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편으로는 전자업종에 들어가지만은 실제로 우리 보면은 우리 파티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한 3년 전에는 한 800원대에서 계속 밑에 있다가 최근에 작년부터는 상승을 해서 지금 2,500원까지 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XINC는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대주주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 전기전자라든가 화학적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보지 않나 보는데 문제는 유가가 지금 보면 40불에서 50불 사이에서는 가장 적정한 유가 수준이 되겠지만 여기서 40불 이하를 깨진다거나 다시 5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화학업종 자체도 뭔가 이런 수익 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을 만약에 매수를 하시거나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가 흐름에 따라서 보유증을 늘리든가 아니면 줄이든가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앞서서 하반기 주도주가 이제 바이오주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하반기에 이제 대거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대장주가 된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사보면 좋을까요? 저는 보면은 일단은 셀트리온이 일단 역시 대장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이제 하반기로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램시마 작년에 이제 돌풍을 일으켰고 그 2차적으로 이제 동화제약이 이제 동화 ST가 이제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과 더불어서 일단 셀트리온이 대장주로 다시, 지금도 물론 뭐 1등 주식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삼성 바이오로서 관련된 삼성물산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도 물론 바이오 주식은 아니지만 일단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물산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지만 일단 연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횡보하는 움직임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올게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종가 대비 4원 60전 상승한 1115원에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25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8만 명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최근 미국 2분기 GDP 부진으로 인한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달러 약세가 지난주 고용지표 호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재차 부각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지난주 현물환 종가 대비 4원 25전 상승한 1115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를 반영하여 지난주 대비 반등하는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10원 선에서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 심리 역시 작용하면서 달러와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달러원의 하락 추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인한 위험자산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는 달러와 상승 탄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은 1110원대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며 111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흐름 전망합니다. 한편 금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소매 판매를 비롯한 경제지표 발표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금일에는 장중에 중국 수출입과 무역 수지 지표 결과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 영향력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0원에서 1120원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외환시장 분석해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하거나 약한 종목들을 추려볼 건데요. 지금 두 분의 전문가 앞에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에 대해서 맞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오늘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동방 강세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조선주가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5% 이상 급등을 했고 오늘장에서도 벌써 3%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변화하는 건지 조선주를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3, 2, 1.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노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정인석 소장님께 왜 그러신지 좀 여쭤볼까요? 근데 우선은 좀 저점에서 이제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예. 중공업들 같은 경우 특히 현대중공업은 우선 뭐 가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쌌었을 때 잡아서 트레이딩 바이로 좀 가는 부분이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견조한 그런 수주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도 어느 정도 바닥권 내에서 워낙 쌌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PBR 같은 경우도 한 0.5배 수준,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낮아져 있고 바닥권 내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비용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은데 중요한 것은 들어올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해양 시추라든지 이런 부분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주가에서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뭐 13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뭐 거래가 안 되고 지금 봤었을 때 삼성중공업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조선주로서 움직이다기보다도 어떤 바닥권에서 치고 있는 부분과 뭐 탱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친환경 발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마다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조선주도 지금 뭐 움직임이 거의 더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선주들을 통틀어서 좀 들어가긴 좀 쉽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현대중공업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주가로서는 좀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초반선 이때 정도면 뭐 매수에 대한 부분 좀 부담 없이 좀 갖고 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갖고 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수주에 대한 부분 좀 더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좀 더 올라가주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50달러에서 4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뭐 50달러에서 60달러 선까지 우선은 수급적으로 유가를 봤었을 때 맥시멈이 지금 현재 50달러 좀 더 가면 이제 60달러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좀 뚫어주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은 세게 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뭐 사우디도 그렇고 뭐 이란도 그렇고 지금 뭐 더욱더 생산량에 대한 부분 양보할 가능성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너무 이해견의 차도 크고 거기다 미국에 대한 입장 차도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현대중공업 좀 저가 때 싸게 잡는 선에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윤성 소장님께서는요, 조선업황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관점 노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최동기 이사님께서 코멘트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워낙 정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주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는 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올랐는데 지금 보기에는 그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가격에는 오른다 하더라도 10% 정도 저는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맥시멈 올라야 한 1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의 매수는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거가 좋을 듯 합니다. 조선주로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는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이 그때가 매수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이나 우리 대우조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말만 나왔지 실제적으로 어떤 그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흐름을 뉴스라든가 이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매매에 임했으면 합니다. 예,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조선주로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최동기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예, 증권사에서는 조선주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대중공업 주가를 보면은 실적 개선 흐름이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바닥권에서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의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보면 5,572억 원을 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4,900억 원이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실적 부분들이 개선된 요인들을 보면 정유, 해양, 조선 부분에서 호조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실적은 이제 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효과를 먼저 반영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가 이익의 개선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 왜 강세를 보이느냐. 반면에 이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증자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주주 가치의 훼손이 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증자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주 가치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증자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주가가 먼저 강세를 보이고 거기에다 실적 개선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대중공업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이 구조조정 효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기 추세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수주, 그 부분은 이제 신규 수주로 나올 텐데요.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선주는 바닥을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의 추세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신규 수주가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점장님께서는요, 현대중공업 정도만 지금 장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하반기 조선주에 대한 업황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 개선 흐름이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유망하다.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이런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는 조선사가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은 대규모 증자라든지 혹은 이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양사 대비 현대중공업 주가가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지금 점수를 높게 주면서 현대중공업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과 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이 거래일 동안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이제 이어서 계속 분석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의견 들어볼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두 분께서는 이 종목 지금 매수 자리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3, 2, 1. 예. 먼저 예스 의견을 주신 최동기 이사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봐야겠죠. 예, 네. 삼성전기 지금 매수 적기예요? 저는 지금 삼성전기 자체가 이제 신고가라는 건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기관들의 매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자체가, 실적 자체가 올해 보면은, 예, 삼성전기의 실적이요. 네, 올해 보시면은 작년은 전기 대비 약 한 20% 정도, 10% 정도 상승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은 물론 좀 작년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봐서는 삼성전기 자체는 굉장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기관들이 일단은 계속 매수에 참여함으로써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상도 지금 보시면은 300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는 계속 이러한 견고한 흐름이 일단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한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만 원까지요? 네. 삼성전기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7만 원에서 또 차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최동기 이사님과는 달리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신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기 언급도 하셨었는데요. 네, 근데 이 가격대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고요. 우선 좀 저가 때 좀 들어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올랐었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이제 피아트에 대한 인수 소식에 의해서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다이렉트로 이 부분 이어가면 뭐 그대로 이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뉴스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좀 거품이 좀 껴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쉬었다 가면 살짝 물렸다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뭐 카메라 듀얼 쪽 카메라 쪽을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우선은 듀얼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줌 인, 아웃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기술력 면에서 뭐 최고에 대한 수준을 갖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삼성전기에 대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피아트 등 지금 자동차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모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도 크고요. 여기다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 플렉서블에 대한 부분 여기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또 여기다가 노트 7이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호평을 좀 받으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좀 좋게 볼 가능성도 있고 저도 뭐 노트 시리즈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봤었을 때는 저도 좀 뭐 사고 싶을 정도로 우선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삼성전기 예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좀 주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8월 4일에 거의 6% 정도 올랐었죠. 그 전에 주가가 한 58,000원대였는데 이 정도까지 한번 기회 온다라고 하면 좀 부담 없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뉴스 때문에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 의견은 맞지만 지금 가격대는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세 번째 종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이 됐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4%나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쭐게요. 3, 2, 1. 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예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최동기 이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CJ제일제당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CJ 헬스케어가 하반기에 상장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J 제일제당 자체는 일단 바이오주로도 한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그 오성의 그 연구소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 거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쳐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아마 기관들 다시는 아마 매수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그 바이오 그다음에 CJ 그 자회사의 그 상장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기관의 매도가 거의 끝났다는 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CJ 제일 물론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죠. 과연 이 가격도 장 중에 한번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 좀 밀릴 경우에는 좀 한번 담아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고요. 또 기관의 매도가 끝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시면서 CJ제일제당 최동기 이사께서는 지금 자리 매수 자리 맞다 하셨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한 종목을 사자라고 하신 게 이 종목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윤 소장님은 왜 CJ제일제당을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제는 조금 이제 음식료업 좀 재미가 없었죠. 뭐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도 뭐 동식과도 얘기할 때도 뭐 음식료 좀 잘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소비주 이런 쪽에서 성장주로서 바뀔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중간에서의 최대 수혜주가 CJ제일제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니 해도 지금 뭐 편의점 가보시면 햇반만 예전에 있었지만 이 햇반에다가 거기 밑에는 이제 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사서 밥에다가 국을 이제 말아서 먹기도 하고요. 또 일회용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마트 가는 걸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밥해 먹기 싫어서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뭐 셰프 수준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돌리기만 해도 맛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뭐 과거에 봤었을 때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포지셔닝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봤었을 때는 뭐 건강식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식재료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다가 좀 중국 쪽에서의 그런 사료 쪽에 대한 부분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었고요. 사료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CJ
CJ제당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보였었죠. 지금 보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 CJ제당이 작은 박스권 같을 때는 한 40만 원 선, 큰 박스권을 봤었을 때는 한 2만 원 선을 보여줬었고, 박스권 하단을 봤었을 때 36만 원 선에서 큰 박스권에서 보면 33만 원 선인데 한 42만 원 선을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42만 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큰 박스권이 45만 원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CJ제당이 42만 원을 돌파하면 45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음식료 업종 나온 김에 BGF 리테일을 네 번째 오늘장 특징주로 잡아보겠습니다. 주가가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BGF 리테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한 분은 예스시고 한 분은 노신데 저는 정희성 소장께서 예스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워낙 또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고 저는 제가 많이 이용하면 그 주가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는데. 어떠세요? 많이 이용해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많이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갔었고, 왜냐하면 제가 쓰는 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도 편의점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다 덧붙여서 지금 통계치를 보더라도 국내에서 성장성이 큰 사업의 영역 부분을 봤었을 때 소매 판매 쪽에서도 편의점 쪽이 압도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작은 백화점에 대한 준하는 그런 영향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면 이제 어떤 책도 팔고 있고요.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도 갖고 가고 있고, 음식에 대한 부분도 거기 내에서 이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일찍 일어나는 이제 아침형 인간인데, 아침에 이제 외부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식당이 없어요. 근데 편의점을 가보면 이른 아침 6시 반? 그 정도 됐는데도 거기에 내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포션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맛집에 대한 그런 메뉴들 자체가 이제 워낙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된 맛을 분말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사실 편의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집에서 예전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만 있다가 전자레인지 있다가 요즘은 웬만하게 크지 않은 오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여기서 돌리기만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점에 대한 부분 사업은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편의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택배도 붙이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군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봤었을 때는 종합 멀티미디어 사업 쪽으로 계속적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편의점 사업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책도 팔고 택배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BGF 리테일의 정희성 소장께서 분석을 하신 건데요. 최동기 이사께서는 지금장 매수 자리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요. 네. 저는 사실 편의점 업종 자체가 과연 이제 성장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신장이 될까, 그걸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퍼 자체가 업종 퍼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30을 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도 없고 주가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도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분의 의견이 나에게 더 투자 성향에 맞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 종목은 유비벨록스인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강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비벨록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3, 2, 1. 예, 자신 있게 드셨죠? 또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네요. 노라고 의견 주신 최동 기사님부터 짧게 좀 여쭤볼까요?
저는 아무리 그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이 종목은 어차피 스마트 IT 관련 종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제가 볼 때 이렇게 장이 좀 어려울 때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턴어라운드 이런 얘기는 저도 뭐 뉴스도 들어서 알겠지만 턴어라운드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이거 UB 벨록스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그 관심을 못 갖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차트상으로는 좀 올라갈 자리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 된다는 자체도 이번 주 그 주말에 나온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IR 담당자들하고 임원들이 일단 실적이 나오면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 턴아웃런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세심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뭐 상회했다,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런 분석 리포트들을 좀 조심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초반에도 해주셨었고 기관의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비벨록스 지금 매수 자리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윤성 소장께서는 유비벨록스 지금 사자하셨거든요.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는 자리일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워낙 뭐 사업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제 스마트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 여기 유비벨록스를 보면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1분기에는 지금 뭐 한 4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냈었지만 계속적인 마이너스권에 대한 부분을 좀 냈었던 부분. 하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차트상에서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 사실상 저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 자리 자체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갖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0%에서 15% 정도 짧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적 부진에 대한 나쁜 점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자리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한화테크윈인데요.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65% 상승하면서 61,900원 선에서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한화테크윈. 3, 2, 1. 네, 두 분의 의견은 노시네요. 먼저 정희석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왜 노라고 드셨어요? 네,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하나테크에 바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하나테크인 아까 뭐 장 시작하자마자도 우선은 얘기를 드렸었지만 상당히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도 가장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봤었을 때 엔터주들과 좀 반대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적치보다도 좀 더 과다 낙폭에 대한 부분,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이유는 싸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어디까지 빠질 줄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나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주들과 엔터주들 복인보다 아직까지 접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방산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테크에 물론 하나그룹주 자체에서는 보면 태양광 쪽과 이제 방산에 대한 산업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두 가지 다 모두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방산주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뭐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도 충분히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는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뭐 한 50% 이상 급등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무기를 뭐 대량으로 뭐 매출처가 늘은 것들은 아니고
앞으로 전망치가 좋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가에서는 이미 프리미엄을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기는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윈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최동기 이사님은 어떠세요? 예, 최근에 그 하나테크인은 우리 그 사드 배치에 인한 또 방산 업종들 전체적으로 좀 올랐었는데 제가 봐도 이 종목 자체는 차트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거는 많이 오르면 그만큼 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매수도 상관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정을 받은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조정을 받아서 한 6만 원 이하 한 5만 8천 원 정도에 한번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려서 올렸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계속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는 한번 조정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노였다는 거 하나테크인 말씀드렸고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4흘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네이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네이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두 분 다 예스신데요. 정윤석 소장님 한숨 돌리셨어요? 네, 네이버 여쭤볼까요? 숨 좀 쉬었습니다. 네이버 이제 좀 보면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IPO 이후로 봤었을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시장에서도 이제 네이버 이제 가입자 수들도 늘지도 않고 되겠어라고 봤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성장 모멘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이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좀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남녀노소 지금 가리지 않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이라든지 연관된 사업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웹툰 같은 경우 1,800만 명 우선 넘어서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최근 들어서 몇 번 재밌게 썼었지만 카메라 어플 스노우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결국 셀카 찍죠. 셀카 찍는데 좀 최근 들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좀 재밌게 얼굴에 수염도 붙이고 눈 10배 정도 커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줄 수 있는 어플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자들과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예전에도 라인 가입자 수를 늘면서 라인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013년도에도 보면 4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올라갔었지만 이때처럼 해외 쪽에 대한 사업자 가입자 수의 증가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최동 기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네이버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라인 미국하고 일본 동시 상장으로 인해서 일단 라인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보면 기관들은 그 비차익 거래할 때 주로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하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또 그 다음 수단으로서는 네이버를 가지고 비차익 거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그 주가 상승이 부담해서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크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충분히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자리는 물론 오늘 급등을 했지만은 약간 그 장중에 좀 등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무방한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최동기 이사님께서는요 네이버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74만 7천 원 선인데 조금 눌렸을 때 사면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요. 메가 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퍼스트원의 최동기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요, 마켓 서치 10이 여러분들께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방송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폭염을 주제로 한 정책 수혜조 시리즈 1탄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마켓 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2026포인트, 코스닥은 696포인트입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